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는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 향상 산업의 전반적인 제도와 기기 부문 주요 제도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직 다루지 못한 부분인 수송 부문과 건물 부문, 그리고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과 주요 성과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부문에서도 연비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송 부문의 주요 정책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 효율 제도, 타이어 효율 등급 제도 등이 있습니다.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에도 에너지 효율 등급이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거해서 1988년 승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고효율 자동차의 개발 촉진, 구매 및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 광고 및 판매 시 해당 모델의 연비 및 등급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2008년 3월부터는 백이량 군별로 차등 적용했던 등급 부여 체계를 단일군 5등급제로 개편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비와 함께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1월 자동차에 표시되는 연비를 소비자 입장에서 현실화하기 위해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와 유사한 연비값으로 교체했습니다. 기존의 연비 측정 시험 방법의 급가속 및 급감속 주행, 에어컨 작동 주행 및 저온에서의 주행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비 측정 시험 방법 및 연비 표시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변경된 연비 라벨은 자동차의 후면, 측면 등에 소비자의 인식이 쉽도록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평균 에너지 소비 효율제는 국내에 판매되는 승용차의 연비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판매량이 1,000대 이상인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정부의 설정 기준 평균 연비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가에서 고유가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한 자동차 연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난 2009년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 판매되는 승용차 및 승합차의 평균 연비는 2015년까지 리터당 17km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제작사별 차량의 중량을 고려한 연비 기준을 설정해서 2012년 판매 차량의 30%를 시작으로 2015년부터는 100%를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효율 제도를 통해서 2006년 제도 시행 이후부터 평균 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하러 매장에 가면 냉장고처럼 등급이 붙어있는 타이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이어 효율 등급 제도는 타이어의 연비와 관계된 회전 저항 및 안전과 관계된 젖은 노면에서의 접지력을 측정하고 등급화해서 제품에 표시함으로써 이 소비자가 고효율 타이어를 선택해 주행 연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IEA는 지난 2008년 7월 G8+3 정상회담에서 부문별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 수단 25개를 발굴하고 각 회원국에 대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 중 수송 부문의 효율 향상 수단으로 고효율 타이어 보급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타이어 효율 등급 제도의 도입을 위해 타이어의 에너지 소비효율 측정 방법 및 등급 기준 설정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 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 기준, 표시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2년 12월 1일부터 승용차용 타이어에 대해 의무 시행되었고 2014년 6월 1일부터는 소형 트럭 타이어까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하는 자동차용 타이어로서 승용차용 타이어와 경트럭용 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 관리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 사용량의 21%를 차지하며 건축 후 15년 이상 경과되어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이 전체의 74.1%에 달하는 등 감축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이 성능 개선을 통한 에너지 수요 감축의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전망은 상업 공공 부문이 연평균 2.2%, 가정 부문은 연평균 0.58%씩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부분의 경우는 선진화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유는 EPBD,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라는 발표를 통해서 2020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에 제로 에너지를 목표로 하고 실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2013년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시작으로 녹색 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녹색 선진국가 구현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중 건축 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의 주요 정책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와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는 건축물의 설계 도서를 통해 난방, 냉방, 급탕 등 에너지 소유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해서 에너지 성능에 따라 10개 등급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등급별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고효율 에너지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도입에 따라 점차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대상 및 의무화 범위가 확대되면서 녹색 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에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자격 검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는 건축물 거래 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너지 성능을 입지, 교통, 학군 등과 같은 전통적 요소와 함께 건축물의 새로운 가치로 고려하도록 해서 소유주로 하여금 자발적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어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향상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 패턴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급 중심 에너지 정책에서 ICT와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 에너지 수요 관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수요 자원을 공급 발전 자원과 동등하게 대우해서 검증된 수요 자원으로 공급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수요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IT 기술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산업, 건물, 수송 부문별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력 소비 증가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전기 분야 효율 관리를 강화하고 가스, 열 등 다른 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기 부문에서는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 IT 서비스 고도화에 따라 가정기기 보급률 및 사용시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 향상 네트워크, 대기전력, 스마트 가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사용 기자재 중심에서 건축자재, ICT 기기 등 에너지 관련 기자재로 효율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효율 관리 제도 운영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2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 시행 이후 1996년부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도, 99년부터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이 시행되었고
이후 기기 효율 향상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단일 기기로 국가 전력망의 40%를 차지하는 삼상 유도 전동기의 고효율 전동기 최저 효율제 시행, 효율 등급 기준 일원화를 통한 콘덴싱 가스 보일러 보급 활성화, 저효율 조명기구인 백열 전구 퇴출 정책 시행과 더불어 안전기 내장형 램프, LED 램프와 같은 고효율 조명기기 전환,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가전제품들에 대한 대기전력 1W 정책 의무 시행, 현행 1등급 기준보다 30%에서 50% 효율이 높은 에너지 프론티어 기준 도입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에너지 다소비 기기들의 신규 품목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지표 및 디자인을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변경된 라벨을 통해 소비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해당 제품의 사용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비용 절감이 발생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하여 저탄소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매년 효율관리 기자재 대상 품목을 확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상 품목이 증가하고 있고 에너지 절감 효과도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효율관리 기자재 대상 품목은 냉장고, 에어컨과 같은 가정용 기기뿐만 아니라 삼상유도 전동기, 변압기, 펌프, EHP와 같은 산업 품목들까지 아우르고 있고 지속적인 효율 기준 상향 신규 품목 확대 등으로 한국 기기 설비의 효율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다루지 못했던 수송 부문과 건물 부문 그리고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과 주요 성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 향상 산업의 다양한 부분별 제도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 향상 기술 발전사 중 초기 단계인 기술 도입기와 이후 선도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